발견의 즐거움 TVN 인사이트. 꼼꼼하게 관리되는 식재료에 먹기 아까울 만큼의 비주얼까지. 이미 SNS에선 애월의 핫플로 급부상. 음식마다 셰프들의 친절한 설명까지 이어지는 것도 포인트죠. 조금 늦었죠? 한번 드릴게요. 여기 뿌려져 있는 거는 후추가 아니라 저희가 허브랑 고사리로 파우더를 내서 낸 거고, 그리고 안에 들어가 있는 건 B급 농산물 중에 양파를 넣어서 간을 맞춘 거고, 제주산 돼지고기 뒷고기가 들어가 있고, B급 농산물이 양파가 들어가서 같이 볶은 거라서. 근데 저희는 다 제주산 음식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B급 농산물. 잠깐만요. 지금 잘못 들은 거 아니죠? B급 농산물이라니. A급이 아니라 B급 식재료를 쓴다고 본인 입으로 광고하는 거 맞죠? 그러고 보니 상태들이 영 움푹 패인 감자도 보이고요. 당근 상태도 마찬가지. A급 레스토랑에서만 이랬다면서요. 그런데 B급을 쓴다고 대놓고 말했는데도 손님들의 반응은 so cool. 오히려 여기저기서 만족의 리액션이 터져 나옵니다. 오해하기 딱 좋은 상황이지만 B급 농산물이 무엇인지를 알면 편견이 사라질지니. 예쁘고 반듯한 모양이 아닌 조금 울퉁불퉁하고 흠이 있는 것들이 바로 B급으로 치부되고 있는 농산물인데요. 병욱 씨가 사용하는 식재료는 바로 이 못난이 농산물인 거죠. 보여줬을 때 단편적으로 못생겼다는 이유, 뭐 살짝 파먹었다는 이유만으로 값어치도 안 되고. 저는 항상 얘기하지만 인식을 좀 바꿔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사람도 외형 따라 따라가는 게 아닌데 하물며 식재료를 외형 따라 따라서 선택하면 어떡하냐. 내용물은 똑같은데. 맛과 영양은 모두 똑같지만 예쁘지 않다는 이유로 B급으로 불려지고 있답니다. 만약에 설명을 안 들었으면은 그런 재료인지를 전혀 몰랐을 거예요. 그냥 버려질 수도 있는 재료들인데 낭비하지 않고 이거를 살려서 음식을 하시는 게 너무 좋은 취지 같고, 겉보기에는 좀 안 예뻐 보이더라도 맛 자체는 약간 그대로의 그런 이제 식품들을 가져다가 이제 쓰신다고 하셨는데 오히려 더 건강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병욱 씨의 요리는 제주도에서 난 농수산물이 주요 식재료라고 하는데요. 제주도 본연의 맛을 살리는 데 집중하고 있답니다. 셰프 경력은 얼마나 되셨나요? 홍콩 같은 경우는 로브숑이나 류긴에 있었고, 또 아크라메, NUR에 있었고, 두바이 같은 경우는 주마 레스토랑이라고 매회 1년마다 레스토랑의 순위를 매겨요. 근데 거기는 이제 전 세계에서 77위가 당시 랭크가 돼 있었던 곳인데 하루에 예약 손님이 1000명 정도 돼요. 기본적으로 다 미슐랭의 별을 받았던 레스토랑들이었었고, 제일 유명한 데는 로브숑이었죠. 거긴 3스타. 홍콩과 두바이, 카타르 등 세계 유명 레스토랑을 거쳐 요리 실력을 쌓은 강병욱 셰프. 카타르에 있었을 때 노부에서가 생활이 제일 기억에 남고, 제 인생이 요리 인생에 있어서 제일 힘들었던 시기였었고, 그 당시에는 일단 그 호텔 자체에 한국인이 저 하나밖에 없었었고, 그렇게 해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열심히 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남들보다 일찍 출근해서 진짜 제 거를 다 해놓고 남들 거 다 도와주면서. 저는 남들보다 손이 좀 빠르다고 생각을 해요. 거기서 저는 좀 많이 셰프들의 눈에 띄었고 저한테 기회를 좀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는 사이에 그 레스토랑의 라인을 다 잡을 수 있는 사람이 됐었던 것 같아요. 마지막에. 제주 농민들에게 관심을 보이던 수상한 청년의 실체. 최고의 레스토랑을 거쳐 자신만의 요리를 완성한 오너 셰프 강병욱 씨였습니다. 남다른 제주 농산물에 푹 빠진 셰프의 이야기가 공개됩니다. 손님들이 몰려들기 시작한 오후, 셰프들은 밀려드는 주문으로 정신없이 바쁜데 주방 어디에도 병욱 씨의 모습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메인 셰프가 없어도 당황하지 않고 조리에 서빙까지 척척 해내는 셰프들.
These are the kimchi chips, 외국인 손님도 문제없는 능력자 되시겠고요. the poached eggs, so you can mix together. 한참이 지나서야 모습을 드러낸 강병욱 셰프. 그런데 다시 밖으로 나갑니다. 도대체 밖에서 뭘 그렇게 가져오는 거죠? 이후로도 문턱이 닳도록 들락날락. 어딜 다녀오는 건지 올 때마다 빈손이 아닌 게 조금 이상한데요. 혼자 끙끙대면서도 쉬지 않고 나르는 것에 정체는? 설마 그 B급 식재료를 공수해 오는 건가요? 메인 셰프님께서 평소에도 이렇게 주방에는 잘 안 오세요? 글쎄요. 5대5? 딱 반반 정도. 오전에 가졌다가 오후에 오시고. 비우실 때가 더 좋으시죠? 아니 가끔 그럴 때도 있죠. 또다시 외출에 나선 병욱 씨. 도대체 어디까지 가신 거예요? 찾았다. 차를 타고 식당에서 한참이나 떨어진 서귀포시까지 나간 병욱 씨 발견. 식당을 이렇게 오래 비워도 되는 건가 싶은데 얼마나 중요한 일이길래 이렇게 잦은 외출을 하는 건지 병욱 씨를 따라가 봤습니다. 잡초도 제거한다고 신경 많이 쓰셔야겠는데. 바질이 자라고 있는 비닐하우스. 이제 남은 B급 재료들이 지금 문제인데 이제 저거 사실 그냥 식당에서 페스토로 갈아서 충분히 좋게 잘 쓸 수 그죠, 있는데 네. 저걸 팔기가 그러니까 농사 짓는 입장으로 저거는 품질이 떨어진다라는 생각하니까 물론 맛은 전혀 뭐 문제는 그죠, 없겠지만 그래서 저걸 팔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잘 아는 식당에도 제가 그렇게 얘기를 못 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요거를 뭐 반값으로 아니면 30% 가격으로 드릴 테니까 한번 써보실래요? 이렇게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친환경 농사를 짓다 보면 아무래도 버려지는 농산물들이 훨씬 더 많이 나오지 않을까. 사람들 이제 인식이 친환경 농산물이라고 하면 벌레도 좀 먹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친환경 농산물이면서 최고 품질만 또 찾으니까 조금 이해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예쁘고 반듯한 모양의 것들만 시장에 내놓을 수 있는 현실. 근데 이게 어떻게 다시 생각해보면 이게 되게 소름 돋는 일이거든요. 야채, 과일이 다 똑같잖아요. 길이부터 시작해서. 그럼 이게 좋은 환경은 아니거든. 외국 같은 경우는 이런 걸 얘기하기 전에 이미 우리가 쉽게 만날 수 있는 편의점만큼의 수만큼 그런 마켓이 너무 잘 돼 있어요. 굳이 유통의 문제가 아니죠. 어떻게 보면 인식의 문제인 거죠. 해외에선 B급 농산물을 가공한 식품들과 다양한 유통 경로가 확대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여전히 제자리 걸음. 제가 올해 한 7종 정도 농사 지었는데 그 중에 딱 2개만 지금 살아남았어요. 이 공심채하고 바질. 살아남았다고 하는 건 일단 소비자들을 만난 거죠. 속이 비어 있다고 해서 공심채거든요. 원래는 얘가 아열대 이제 농산물이고 얘를 이제 잘랐어요. 자르면 이렇게 속이 비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씹었을 때 아삭아삭하게 씹히는. 동남아와 중국에서 볶음 요리로 활용되고 있는 공심채. 언젠가는 빛을 볼 거라고 생각하고 도대체 그 빛이 뭔지 모르겠지만 제가 많이 도와드릴게요. 그러고 있죠 뭐. 걱정하지 마세요. 네. 우리에겐 아직 낯선 속이 빈 작물 공심채는 병욱 씨의 손을 거쳐 친환경 빨대가 되고 제주 토종 감귤꿀은 수박 빙수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사실 제주 감귤꿀이 B급은 아닌데 속으로 그 생각은 했거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주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고 브랜드화 되지 못했기 때문에 B급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원래는 좋은 가치고 A급 가치를 가지고 있지만 그 가치에 대해서 사람들이 모르니까 그게 B급인 것 같더라고요. 저도 이번에 좀 생각하게 됐어요.
병욱 씨는 유통되지 못한 농작물에 새로운 가치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이거 좀만 가져가겠습니다. 예, 많이 뜯어드릴게요. 이게 은근히 향이 달콤하고 향이 좋아요. 맞아요. 네. 오늘 좋은 식재료 얻으셨네요. 너무 좋아요. 아 이걸 찾고 있었는데 또 다발로 이렇게 콧다발로 주셔가지고 지금 고백받은 것도 아니고 큰일 났네. 팬심으로. 며칠 뒤 내리는 비를 뚫고 어디론가 달려가는 병욱 씨. 평소와 달리 심상치 않은 분위기. 한 농가 창고로 들어서는데요.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거 불 안 켜져? 농산물 박스들이 가득 채워진 공간. 도착하자마자 일손을 돕기 시작하는데요. 이런 거는 그냥 무조건 이렇게 해서 버리고 이 중에서 좀 크고 무거운 거 이런 것도 안 되잖아요. 출하 시기를 놓쳐 이미 싹이 나기 시작한 감자들. 무슨 상황인 걸까요? 그냥 허탈해가지고 그냥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냥 허탈하고 뭐 아무런 감정 뭐 이런 거 없이 그냥 도와야겠다는 생각밖에 그냥 들진 않았었어요. 지난 7월 유기농사를 짓던 한 부부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데요. 애써 수확하고도 판로를 찾지 못해 200톤이 넘는 농작물들이 갈 곳을 잃었고 빚에 허덕이던 부부는 끝내 세상을 등지고 말았습니다. 살았을 때는 한 개를 못 팔았어요. 하나를 못 팔고 그렇게 팔고 싶어가지고 생전 마지막 희망으로 파종한 감자마저 태풍 피해를 입은 상황. 주인을 잃은 밭만 덩그러니 남았는데요. 이걸 어떻게 복구하겠어요? 이제 이 봐봐, 이게 이렇게 싹이 나오려고 네. 했는데 그럼 다 망한 거지. 이거는 이거 어떻게 복구하겠어요? 아우, 사람이 먹는데 어떻게 농약을 칩니까? 사람이 먹는 일인데 어찌 비료를 치겠습니까? 이렇게 했던 말이 막 너무너무 생생하게 들리고 밭에 오니까 막 그게 너무 생생해요. 헐값에라도 팔아 함께 일했던 노동자들의 월급을 챙겨달라던 고인의 마지막 말. 병욱 씨는 안타까운 상황을 자신의 SNS에 알렸고 이후 많은 사람들이 구입 의사를 전해오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저도 좀 놀랬던 게 이렇게 많이 호응을 주실 줄은 솔직히 생각은 못했었어요. 근데 너무 많이 호응을 주시고 많이 판매도 됐고, 근데 앞으로는 이렇게 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될 거라고 솔직히 생각은 하진 않아요. 저는 이런 거를 한번 판매할 수 있는 유통구조를 한번 만들고 싶은 게 또 하나의 꿈이기는 해요. 좀 이런 거를 조금씩 만들어서 판매를 해야 계속적으로 지속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유통되지 못한 채 버려지는 농산물이 매년 증가하고 있고 제주 농가의 부채 규모는 전국 평균의 2.5배로 추정되는 현실. 한 번도 본 적 없는 저 셰프님이 오셔가지고 다 도와주고 이걸 또 살려주고 본인이 또 직접 주문도 받아주고, 아니 어느 날 저렇게 찬사를 보내준 것 같아요. 농민들의 어려움에 먼저 손을 내민 사람. 땀과 노력으로 일군 농산물의 가치를 알리는 히어로가 이곳에 있습니다. 창고에서 가져온 농작물들은 또다시 병욱 씨의 식당으로 직행. 보고 좋은 거나 나쁜 거 골라서 팔 수 있는 거나 안 팔 수 있는 거 버리고 너무 못 쓰겠다 싶은 건 우리가 쓰면 되니까. 열정에 열정을 더한 프로젝트. 그 이번 주 주말에 B급 농산물로 바자회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거 좀 홍보하려고 붙여놨어요.
제13호 태풍 링링이 강한 세력을 유지한 채 제주로 북상하면서 직접 영향권에 들었습니다. 농산물 바자회를 계획하고 있는데 들려온 태풍 소식. 이걸 어쩌죠? 태풍이 비켜가기만을 바랄 뿐인데 꿈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왜 이렇게 허리가 어머나. 태풍이 다가오고 있지만 예정대로 마켓을 강행하는데요. 상호박까지. 굵은 빗줄기를 그대로 맞으면서 농작물 세팅까지. 굳이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요? 이 상태로 판매가 되지 않으면 썩어서 버려야 되는 거니 저렴하게라도 팔아서 좋은 거를 많이 나눠주자는 농부님의 마음이 있으셨기 때문에 이렇게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는 거거든요. 과연 성공할 수 있을지 영업 시작합니다. 손님 오셨다. 메뉴판 여기 놔드릴게요. 엄마와 함께 온 꼬마 손님이 농작물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는데요. 감자랑 호박이랑 또 뭐가 있나요? 안 돼! 이대로 돌아서는 걸까요? 그렇지, 그렇지. 조금 더 오세요. 오세요. 안 돼. 널 위해 힘들게 준비했단 말이야. 어쩐지 시작부터 불안불안한 못난이 마켓. 잠시 뒤 마켓에 관심을 보이는 다른 손님 발견. 안녕하세요. 지금 저희가 오늘 마켓 처음 연 건데 B급 농산물이라고 해서 가져와서 좀 판매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 안에 내용물이 이상한 게 아니라 이렇게 좀 거칠고 겉모습에 상처 입은 것들을 저희가 갖고 와서 파는 거거든요. 가격대도 저렴하게 해서 판매하고 있는 거라 한번 천천히 한번 보세요. 지금 여기 있는 네 맞아요. 여기 있는 것들로 다 안에 저희가 시제를 쓰고 있는 거거든요. 드디어 판매 성공! 양파, 당근, 무 각각 1kg과 감자 3kg을 구매한 가격은 8,400원입니다. 놀라셨나요? 심지어 유기농입니다, 고객님. 그냥 좀 제외하고 좀 드렸어요. 저희가 포장해서 갖다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태풍 온 다음이라 가지고 되게 비쌀 건데 이걸 어떡하나 했는데 마침 여기 식사로 왔는데 마켓에 너무 싸게 팔고 또 유기농이니까 온 김에 좀 많이 샀어요. 이 분위기를 그대로 이어가고 싶지만 점점 더 강력해지는 태풍의 기세. 이를 어쩌나요? 제가 인수해서 저희 매장에서 써야죠. 어떻게 쓰시죠? 뭐 여기 있는 것들이 지금 현재도 다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큰 문제는 없어요. 결국 못난이 마켓 철수. 하지만 주방은 끊임없이 가동. 판매하지 못한 B급 농산물을 전량 구입한 것도 모자라 버려지는 식재료가 없도록 껍질마저 싹 말려서 천연 조미료로 사용하고 있는 건데요. 버리는 것 자체가 아까운 마음도 크죠. 근데 그런 거를 활용을 할 수 있는데 사람들이 단지 귀찮아갖고 바쁘니까 못하고 이런 건데 조금만 더 시간을 할애하고 하면은 다 만들 수 있거든요. 조미료도 직접 만들어 사용하는 식당. 식재료의 가치를 알려주기 위한 병욱 씨의 노력입니다. 또 다른 분야에 관심이 많았던 게 이제 음식물을 좀 줄여보자. 버려지는 것들. 일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생각보다. 그렇지만 이렇게 해야 본인들도 식재료가 얼마나 소중한지 본인들이 일단 느끼잖아요. 그러면 그 마음으로 요리를 만들면 식사하시는 분들에게도 그 마음이 전달된다고 저는 믿고 있기 때문에 힘들어도 그래서 이제 같이 하자고 푸시를 하는 거죠. 셰프들의 손에서 다시 태어난 B급 농산물. 빛을 보지 못하고 사라질 뻔했던 못난이 농산물들이 멋진 요리로 다시 태어나고 있습니다. 제주에 어둠이 찾아온 그날 밤. 마감 준비로 바쁜 식당에 마련된 단 하나의 자리.
모두가 떠나고 병욱 씨만 남은 식당 안에서 돌직구 인터뷰 시작합니다. 이 돌직구 인터뷰라고 네. 좀 센 질문 같은 걸 하는 시간이거든요. 네. 긴장되시나요? 아니. 전혀. 어떤 질문이라도. 어떤 질문도 괜찮다고 호언장담한 셰프 강병욱 씨에게 묻습니다. 다양한 B급 농산물을 직접 공수해 식재료로 쓰고 있는 식당. 혹시 이윤을 남기기 위한 목적은 아닌가요? 수익은 다 빚입니다. 수익이 나긴 나는데 저는 월급이 없어요. 네? 오너 셰프가 무급이라고요? B급 농산물을 쓰는 이유, 이윤을 더 남기려는 목적 아닌가요? 수익은 다 빚입니다. 저는 월급이 없어요. 제가 이걸 돈벌이 수단으로 이 일을 시작한 건 아니거든요. 수익 나는 거 애들한테 나눠주고 회사 돌릴 거 돌리고 그 돈 쓰니까 제 돈이 없더라고요. 제가 벌어가는 돈이 더 없더라도 제가 원래 목표해왔던 요리를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다 실패할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저한테. 근데 이상하게 그런 말을 들으니까 더 하고 싶더라고요. 오길 수도 있어요. 거기에 동요되지 않고 그냥 제가 가려는 길만 가려고 계속 생각하고 있어요. 홍콩, 두바이, 카타르 등 해외 유명 레스토랑에서 근무했던 청년 셰프 강병욱 씨. 미슐랭 3스타 레스토랑 경력을 보유한 이 남자. 그런 쪽에서 더 올라가고 싶은 생각은 많이 있죠. 많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거를 더 올라가고 싶어서 한국에서 그렇게 발버둥을 쳤었을 때 이게 아니라고 느낀 거죠. 여기서 제가 할 수 있는 요리로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고 제가 만족할 수 있는 게 어쩌면 제가 원했던 목표를 더 빨리 이룰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하지만 지금은 제가 가는 길에 정확히 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병욱 씨는 제주 농민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저를 너무 경계하지 마시고 8년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냥 오랜만에 놀러 온 손자 마냥 대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인터뷰 여기까지 질문을 별로 안 센데요? 별로 안 되는데. 거침없이 솔직했던 답변